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가 오랜 경험으로 만든 사주명리학 강의 내용을 올리니 완전 초보자분들이라도 제1강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각 강의 내용에 한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4강 1. 오장과 오부. 황제내경은 동양의학이 집결된 저작으로 음양오행설을 최초로 인체의 질병과 치료에 응용한 문헌이며 중국의 여시춘추에도 절기에 따라 음양오행에 맞추어 사는 여러가지 삶의 지혜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행배석표는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오행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세 사람들이 정리하여 묶어놓은 것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이러한 오행의 원리를 통해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학설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목화토금수의 5가지 요소 간의 운동 변화에 의해 생성된다는 학설로 어떤 사물이건 고립 및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생과 상극하는 운동 과정 중에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 배석표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주명리학에서도 각자의 사주팔자에 드러난 오행 기운의 태가나 불급에 따른 건강론이나 질병론, 운명론에까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필자가 오행 배석표의 내용을 여기에 열거한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도 결국 사주팔자 속의 음양오행이 생극재화하는 변화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음양과 오행의 원리는 깊이 알면 알수록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응용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게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정성을 기울인 오행배석표에 관한 내용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1. 오장과 오부. 인체 오장의 각 부위도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의 장은 해부학적인 하나의 장기를 가리키나 한의학의 장은 그 일련의 생리기능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인체의 주인을 오장으로 보며 오장에 탈이 나면 정신은 병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오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이란 육변의 장으로서 감추어 비밀적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 부는 육변의 부로 물질을 보관하고 출납하는 부고의 뜻입니다. 첫째, 간과 담은 오행상 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계절의 첫 번째인 목의 기운은 생명력 재생과 관련이 있고 간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신한 기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부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되는 장기가 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필자가 추정컨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잡초처럼 생명력이나 면역력이 강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담은 외부로부터 받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담, 즉 쓸개를 제거하면 간의 일부가 쓸개 역할을 대신하지만 담을 제거하면 과감한 판단이나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되므로 매우 우유부단하고 때론 주변머리가 없어지면서 순간적인 사리 판단력이 매우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두고 쓸개 빠진 놈이라 하는 것입니다. 쓸개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연세가 많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둘째, 심과 소장은 오행상 화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뜨거운 심장은 몸의 말단까지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니 당연히 화의 기운에 속합니다. 그래서 열에 약하다고 알려진 암은 화의 장부인 심장 소장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소장도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해 열을 내므로 성질이 뜨겁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처럼 소장의 열을 식혀주어 대장으로 음식을 보내는 도움작용을 하는 부위가 바로 맹장인데, 그 모양도 표면적인 넓은 보일러 방열판의 핀 모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흔히 이물질,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돌이 맹장에 들어가면 맹장염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맹장염은 소장의 열이 지나칠 때 유발이 됩니다. 소장에서 발생한 열을 맹장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염증이 생겨 맹장염이 되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습관이 있거나 소장이 쉴 틈이 없는 상황이 되어도 소장의 열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차가운 얼음을 맹장 부위에 대고 찜질하는 지혜로운 민간요법을 갖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한열에 대한 이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장을 제거하게 되면 소장의 열을 식히지 못한 채로 대장에 음식을 전달하게 되니 대장에 탈이 나고 각종 장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신체의 균형 감각이 깨어져서 평형작용을 일부 상실한다고 하는데, 수영이나 등산을 할 때 스스로 관찰해보면 맹장이 있던 때에 비해 평형감각이 떨어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맹장을 제거하는 것은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필자는 조물주가 설계한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부 수술 중에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라고 해서 맹장까지 떼어내는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셋째, 비와 위는 오행상 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토의 장부인 비장과 위장으로서 인체 가운데에 있어 다른 모든 장기를 통하여 생성한 기운과 혈액으로 소모되는 기혈을 보충해 줍니다. 따라서 비장과 위장이 실하면 다른 내장들 역시 튼튼하게 되고, 비위가 약하면 모든 장부와 생리도 따라서 약해지는 것이니, 비위가 중기를 간직하고 있는 까닭으로 온몸을 통하여 기혈을 조화하고 전부를 거느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비위의 역할은 음양오행론의 토의 작용인 중재와 조절, 조화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약방의 감초는 한약을 제조할 때 토의 기운인 단맛의 감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약방에는 항상 감초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어디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특히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는 약재로 국노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로 대신처럼 감초는 다른 성분의 약재들이 어긋나지 않고 잘 어울려서 훌륭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토의 기운인 꿀에 구운 감초를 차처럼 내려 먹으면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어 신경성 소화장애나 위궤양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알 수 있듯이 약재 하나만 달인 단미는 약성이 세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폐와 대장은 오행상 금에 해당됩니다. 대장에서 물기를 흡수해 긴장시켜 결정을 이루는 것은 금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대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 끊기지 않고 한 덩어리로 나오는 대변이 아닌 설사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한 한의사가 시대가 갈수록 끊기지 않고 한 덩어리로 나오는 건강한 대변이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다섯째, 신과 방광은 오행상 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남은 찌꺼기가 물과 같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신장 방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의 기운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한 점으로 응축시키는 기운으로, 놀라운 건 새로운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생식기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광에 해당하는 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체의 노폐물이 최종적으로 빠져나오는 곳이 곧 아름다운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